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11월 30일, 그제 빅아일랜드 이제 심정석 대표가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고현항 매립지 문화공원 인공해변 조성 계획을 이제 변경안이죠. 변경안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해변 조성 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이제 공원 조성에 찬성하던 시민들께서 인공해변을 이제 조성해달라는 항의성 문자도 보내시고 세계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7일 날 우리 시민 두 분이 저에게 이제 직객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꾸준하게 또 저는 또 직객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또 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 좀 포기 발언한 그 불씨 그걸 다시 되살려 달려면 그 530명이 이제 서명을 해가지고 그 서명지를 전달해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뭐 저도 이때까지 뭐 직계획 시설 조성에 찬성을 해왔고 또 그런 또 찬성을 원하시는 또 많은 시민들이 서명제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 질문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창수 대표가 이제 포기 발언을 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세 가지 변경안이 지상주차장 전면 지하와 수영장 2개소 녹지와 풋살장 체육공원 이전에 대해 그 제시에 조정 제시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제시에는 그런 조정안은 공식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내용을 우리 투자유치가 최송한 과장에게 좀 자세하게 질문을 하고 시장님께 다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 최송한 과장님 답변들을 좀. 과장 나와서 다시 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최성환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11월 20일 날이죠. 11월 20일 어원 간담회 이전에 우리 빅아일랜드 관계자들하고 우리 의원님들 1대1 찾아뵙고 이제 동영상 보여주고 그 자료 보여주면서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 사업자의 추진 의지가 어땠습니까? 예, 사업자 측에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것 들었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동석을 했고, 예. 그때 설명드린 게 당초 계획안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410억 원에 대한 변경 구상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사업자 측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컨셉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였다고 설명을 했고, 동영상도 제작하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업자 대표인 심정섭 대표가 3일 동안 직접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의지가 매우 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날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도 최대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겠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사업자가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 하면서 작게는 60억, 많게는 150억 정도 될 것이라 하면서 PFV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저는 사업자의 의지가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그 1대1 설명을 듣고 동영상 보고 또 간담회 때 자기들이 이제 그때 이제 자기들 명분을 들었던 게 우리가 150억 가량 예. 뭐 더 투자하면 해서 그 제시에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공원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을 또 하니까 사업자가 예. 저도 굉장히 이제 뭐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업자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의원들과 질의응답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이런 부분에 그 또 우리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뭐 사업 의지를 굉장히 이제 많이 내비쳤고. 예. 그래서 저 사실은 이제 이렇게 포기 발언이 굉장히 당혹스럽죠. 근데 그럼 왜 사업자는 의회가 우리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세 가지 변경안을 이유로 인공해변 그러니까 변경안이죠. 변경안 조성을 포기하고 당초 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지 많은 시민들도 아셔야 되니까
그래도 참 반이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얘기 한번 해. 예, 그럼 그동안 있었던 부분에 대한 걸 갖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질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고해낭 매립지 문화공원 인공해변 조성을 사업자가 포기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에게 공문으로 사업 포기 사유서를 좀 받았던 부분이고,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좀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날 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결론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부의 안건으로 상임위를 거쳐 의회에서 의결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결론이 내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마치고 난 뒤에 몇 분 후에 경제관광위원회 김두호 위원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왔습니다. 은은하게 있다고 좀 모아달라고 해서 김두호 위원님 방으로 갔었습니다. 가니까 김두호 위원과 김용훈 위원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업자가 제안한 변경 안에는 수공강이 많으니 수영장과 유아풀 두 곳을 없애고 녹지화하고 최초 제안했던 주차장 400여 대에 대해서는 300대로 줄인 만큼 지상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배치하고 풋살장은 체육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제안하면서 이 제안에 대한 사업자 측의 검토 의견을 요구하시기에 그대로 유선으로 사업자 측에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화요일 날 오전에 PFV 심정숙 대표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23일 월요일에 해양수산부 담당 과장과 담당 사무관과 고해낭 한만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문화공원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비 인정이 어렵고 거제시와 거제시 의회 합의안도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 검토할 이유는 없다. 사업자가 하고 싶으면 사업자 돈으로 설치해서 기부하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당위성은 인정되나 시설 규모나 사업비 적정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다라고 의견을 모았고,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고해낭 재개발 사업 공사 기간이 당초 2022년 1월 전체 사업 준공 예정이었는데 조선산업 위기로 인해서 2024년 1월로 2년 연장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금융이자 그리고 각종 제방 비용 반영권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 인정 여부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김도우 의원님, 김용훈 의원님께서 제안한 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관광직객시설을 조성하고자 한 목적과 맞지 않고 변경안은 사업자가 15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지하주차장 300대 설치 시 사업비 410억 원에서 추가로 150억 원이 더 소요되는 560억 정도가 되면 사업자가 약 3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초 안대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것 자체 회의 결과라고 전화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 비용이나 각종 제반 비용 등 인정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거제시하고 거제시 의회와 협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실시계획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약 1년 이상 소요될 것 같아 시간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기에 24일 날 저는 이 내용을 시장께 구두로 보고를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의 안건 제한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의장님께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30일 오후 2시에 투자유치가 행정사무감사장 참고인으로 참석한 PFV 대표가 제안한 문화공원 조성 변경안을 철회하면서 당초 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 그때 세 가지 사유가 그랬습니다. 첫째가 간담회 이후 김도우 의원님, 김용훈 의원님 위원들께서 제시한 안이 시설 유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둘째, 고해낭 한만 재개발 사업 준공 기한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시간적 제한과, 셋째, 교통약자를 위한 지상 주차장을 지하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15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안한 예상 사업비인 410억 원보다 사업자에게 추가로 150억 정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금융 비용이나 각종 제방 비용 등의 사업비 인정에 대해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에서 불확실한 의견을 준 것 또한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자가 자인 심정섭 PF 대표는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출석해서 문화공원 변경안을 포기 발언을 한 후에도 유튜브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가장 자세한 이야기 이제 잘 들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사업자가 해수부에서 인정해 주기로 했던 뭐 금액은 뭐 700억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금리 이자 이야기십니까? 예. 금융 비용이죠. 예. 그러니까 그걸 크게 따지고 보면 그걸 인정 못 하겠다는 돌발 변수가 생긴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것도 그게 그게 가장 주 아닙니까, 예, 그죠? 크다고 봅니다. 예. 그게 이제 2년간 늦어지는 공사 기간에 대한 금융 비용에 대한 부분을 예. 그 전에 사무관들은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 음. 지금 새로 바뀐 사무관이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그 돌발 변수가 생김으로써 이 비롯된 뭐 포기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돌발 변수가 사업자가 이제 우리 어원님들도 강력하게 이제 사업 의지를 피력하고 동영상 보여주고 어원 간담회 때도 정말 그제를 위해서 랜드마크 하나 만들어 주겠다라고 설명했던 이 변경안을 포기하는 명분이 혹시 과장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제시도 어찌 보면 PFV의 주주로서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봤을 적에 금액적으로 하는 부분과 금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수부에서 뭐 검토를 하면서 좀 시간을 끌 뿐이지 정확하게 가부가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황하고 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추진을 해봐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해수부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지금 없었습니다. 해수부 이야기를 전달만 받았을 뿐이지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해수부를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이자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기 이야기들만 들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걸 갖다 추산적으로 계산을 내서 그 금액이 얼마다까지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검증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검증의 단계를 거쳐야 되겠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양대상임위원장 두 분이 이제 제시한 제3의 이제 변경안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핑계 댔지만 결국 이제 150억의 추가 비용이 더 들고 이제 그렇게 그런 사유로 뭐 여러 가지로 사유를 여러 가지 더 붙여가지고 포기한다고 했지만 이제 결국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고 이게 또 어원간담회가 11월 20일이고 해수부 이제 면담일이 11월 23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간도 뭐 한 두세 달 흘러서 모르겠습니다만은 3, 4일 정도밖에 하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 2년 동안 찬성과 이 반대 갈등을 겪고 오면서 네. 이 진행됐던 이 사업을 돌발 변수 하나 생겼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 사업자가 그제 시민하고 그제 시의회, 그제 시를 저는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납니다. 사업을 자기들은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차대한 사안을 해수부에서 그거 인정 안 해주네요. 이거 안 할랍니다. 이런 식의 사업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당초안을 하든 변경안을 하든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일 처리를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부장님 답변 속으로 좀 나와주세요. 시장님이 이 어원 간담회 후에 담당 우리 부수장에게 최초 보고받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최초에 이제 우리 어원 간담회 이후에
예, 의회에서 이런 아까 우리 과장 얘기한 이런 이유들로 간담회에서 포기를 하겠다고 발언을 했다라는 보고를 받았고, 아니요, 그거 말고요. 어원 간담회 11월 20일 이후에 부수장을 통해 가지고 그 보고받은 내용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월 24일 말고 예. 그 간담회에서 격론이 벌어졌고, 그래서 포결을 하자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간담회에서의 결정은 책임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로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거제시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공식적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집행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간담회에서 결론이 안 나서 아마 그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의견이 아마 결정될 것 같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도 그날 좀 이제 경론이 서로 간에 있었고, 근데 이제 또 이제 시장께서 보고 받으신 대로 어원 간담회에서 이제 의견이 달라서 이제 원안과 이제 변경안에 대해서 이제 의장님의 제안으로 이제 사무국에 이 검토를 거쳐가지고 경제관광위원회 이제 안건으로 부의시키고 또 의견 청취를 절차를 거쳐가지고 12월 21일 날 본회의장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간담회를 이제 마쳤습니다. 근데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우리가 이제 보고받은 건 이제 11월 30일 날 그런 거였고, 아까 이제 그 최성환 과장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11월 23일 날 그런 돌발 변수가 생겼고 11월 24일 날 시장님하고 의장님 쪽으로 보고가 됐지만, 우리가 들은 건 11월 30일 날 그날 그 이제 간담회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갑자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폭탄 발언인데,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우리 의회 조정안도 아닌 우리 이제 의견이죠. 우리 양대 상임위원장 이런 의견을 좀 한번 물어보라 했는데, 그걸 명분을 잡아가지고 이제 추가 150억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제 포기 발언을 했는데, 이건 표면적인 이유였고, 아까 이제 최선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이제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제 금융 비용 인정을 못 해주겠다는, 그게 크죠, 제가 보기엔. 그런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이제 포기를 하는 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시장님은 이 상황을, 이 돌발 변수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 포기를 하게 된 상황을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아시다시피 한 1년 6개월 가까이 이 문화공원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의회에서의 시정질문 답변, 그다음에 의원 간담회, 뭐 이런 여러 과정들을 거쳐 왔습니다. 이 사업이 아무런 절차 없이 사업자의 발언 한마디로 정리되는 이런 형식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우리 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인 책임자를 불러라. 책임 있는 사과를 받아라. 이 사업이란 게 집행부를 의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제시를 농락하는 것도 유분수지, 충분한 사전 절차 없이 의회에서 발언 한마디로 사업이 포기된다, 포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제가 부장님을 통해서 지시를 한 사항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형식으로 정리되든 간에 공식적으로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지금 사업자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포기하겠다 라고 일단 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사업자가 이제 어떤 명분을 잡고 어떤 핑계를 대든지, 그건 제가 보기엔 사업자 사정이기도 하고, 사업자 자기들 사정이기도 하고, 또 크게 보면 거제 시민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사업자의 이 포기 발언은 제가 생각하기엔 절차도 맞지 않고 명분도 자기들이 잡았던 명분도 따지고 보면 그 의회 그 조정 제시안이 아니기 때문에 명분도 잃었기 때문에 전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는 이제 지난 어원 간담회에서 이제 꾸준하게 인근의 그 해변 조성에 대해서 사업 의지를 필요하면서 추가되는 인공 해변 조성 사업비를 해수부에서 인정 안 해줘도 자비를 들었으라도 그 제시 랜드마크 공원 조성 아끼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그 해수부와 사업자 간에 생긴 어떤 경영적인 돌발 변수 문제는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업자도 이제 언간담회 자리에서 시에서 원안이든 변경안이든 결정을 해준다면 그 결정에 따르기로 그때 하고 사업자도 동의를 하고 그 마쳤습니다. 간담회를. 그래서 이제 저는 어원 간담회에서 우리 어원님들이 그때 당시 다 결정한 대로 표기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절차가 안 맞으면 모든 행위는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걸 찬성과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시민들이 그래야 납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다시 절차를 거쳐서 원안이든 변경안이든 결정을 내린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자가 먼저 제안을 했고, 그리고 저희 거제시에서도 이런 시설들이 들었으면 어떤 이 고연항 재개발이 어떤 새로운, 그리고 시민들한테 이 다양한 휴식과 즐길거리, 그리고 체험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것도 사업자가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쭉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해왔었고, 의회에서 이 부분이 거론이 되면서 찬성하시는 분,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어떤 통일된 의견들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우리 투자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해수부에서는 거제시의 좀 단일된 의견을 가지고 오면은 여러 가지 논의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제시 의회도 그렇고 서로 의견이 틀린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의견들을 또 해수부에서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의원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사업자의 자기 사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포기하겠다고 해서 포기되어질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의회의 의견과 전혀 다르게 집행부가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의회에 요청을 드린다면은 공식적인 의견을 좀 주십사.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은 그 의견이 원한대로 가자라는 쪽으로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들은 의회 의견과 다르게 또 일을 추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안대로 추진하자라는 의견을 주시면 사업자하고 같이 함께 해수부를 설득하든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든 이 변경안대로의 당초 자기들이 의지를 갖고 했던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시장님께서 이제 답변하신 대로 이게 저는 원안을 결정을 하든 그 당초안을 그러니까 변경안을 결정하든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시민에게든 그러니까 찬성을 하는 시민에게든 반대를 하는 시민에게든 저는 그제 시의회가 신뢰를 잃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님이 이제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해수부를 이제 이렇게 원안이 결정이 되면 원안이 결정되는 대로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변경안이 또 결정되면
또 해수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든지 간에 그거는 뭐 우리가 역사 앞에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시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신 대로 공원 조성안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제 시민 여러분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제 시민 여러분, 시민의 공공재인 바다를 매립하여 생긴 문화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만남과 휴식 공간으로의 평면적 공원 조성과 관광 직객 시설을 설치한 입체적 공원 조성 모두 일단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비난과 환호가 동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는 중요합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를 결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이정 질문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에서 밝혔듯이 경제의 낙수 효과는 믿지 않지만 관광의 낙수 효과는 있습니다. 그제 중심지 보현의 직객시설의 설치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위축된 조선업의 빈자리를 관광업이 채워야 한다면 사람이 올 수 있는 직객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조선소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장을 떠나는 노동자들을 관광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제 관광이 활성화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문화공원에 관광 직객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마음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 희망을 안고 시작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며칠 남지 않은 2020년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성명서가 있습니다. 성명서를 읽어드리고 이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성명서를 보내주신 시민들의 뜻이니만큼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명서 조선업의 옛 영광을 찾을 길이 요원한 그제시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바로 관광객 유치입니다. 가덕 신공항과 남부 내륙철도와 연계한 관광산업에 25만 그제 시민이 희망을 걸고 있음을 그제시의회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그제시는 뛰어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이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은 전혀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관광객들은 도심과 떨어져 이렇다 할 상업시설도 없는 동부면과 남부면 일대의 관광지에서 짧은 머금으로 그제 관광을 마칩니다. 야간에는 아무것도 할 것 없이 숙소에 들어앉아 두문불출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관광객이 비용을 지출해가며 그제에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제 최대 상업지역인 고현으로 관광객을 직격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객 특화 고현항 문화공원입니다. 고현항 문화공원을 국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화된 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객과 그제 시민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고현항 문화공원을 중심으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그제시 상업지역이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비싼 돈을 들여가며 매립한 귀하디 귀한 땅에 이미 전국 어디에나 흔하게 있으며 활용도도 낮은 광장형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그제시의회가 찬성한다는 것은 그제시의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매립이 다 된 고현항에 고현항 매립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아직까지 입김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제시의회는 어떤 그제시민의 의견을 들었길래 광장형 문화공원이 그제시민에게 덕이 된다고 판단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사에 달린 날선 그제시민들의 댓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제시의회가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고현항 문화공원의 주인은 그제시민입니다. 반드시 그제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편한 세상 그제 유로 아일랜드 입주 예정대 협의회는 그제시의 부흥을 누구보다 꿈꾸며 광장형 공원 조성에 반대하는 그제 시민들과 그제시의 일가 친지를 두고 그제시를 사랑하는 타 지역 사람들을 대표하여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관광 직객형 공원 조성을 지지하는 바이며 짧은 시간이지만 이를 지지하는 530인의 마음을 모은 서명부를 함께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이 편한 세상 그제 유로 아일랜드 입주 예정자 협의회장 김진영. 이상으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